자, 이제 216페이지 가볼게요. 자, 216페이지의 그 그림은 순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뭐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어도 아 이렇게 가는구나만 잡아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비할 게 제일 많은 시가 어디겠네? 정비할 게 제일 많은 시. 특광, 특특 시군 중에 정비할 게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정비 사업을 할 게 많은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겠어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정비할 게 많은 도시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 많겠어요? 부산이 많겠어요? 서울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보시면 얘가 보세요. 서울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개 두 마리가 짐 싣고 있는 형태거든요. 오른쪽 개, 왼쪽 개, 위에 짐 하나 이렇게. 여기 오른쪽이 여기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거든요. 그래서 요 놈 있죠, 요 놈 전체 가격이 전라북도랑 남도 다 더한 금액 부동산보다 더 높대. 그런 동네예요, 이 동네가. 왼쪽이 약간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뭐 빨간 색깔 있죠. 이게 유타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 1차 유타운, 2차 유타운, 3차 유타운이 나왔는데 이게 2003년도에 서울시의 시장이 그때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밑에 누구였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일 때예요. MB. 그분이 그때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사업하고 유타운 두 개로 대통령 되신 분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겠죠 그 당시에도. 일단 현대건설 사장 하다가 나왔으니 뭐 미는 거밖에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미는 건 잘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청계천 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예요? 유타운 만든 거예요. 왜 유타운이 나왔냐면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이에요. 서울에 재개발구역이 여기, 재개발구역이 여기, 재건축구역이 여기, 재개발구역이 여기, 재건축구역이 여기 이렇게 됐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비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여기는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새로 만든 도시다 해서 뉴 타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뉴타운이라는 게 그러면 강남에 많겠네, 강북에 많겠네. 그래 강북에 표시 보시면 강북이 훨씬 많지. 강남은 여기 천호 성내하고 거의 맞춤 빼면 없어요. 뉴타운이 없어. 거의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강북 쪽에 있어. 그래서 1차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이라고 해서 보라 색깔인데 제일 빨리 나온 데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자동차 먹이. 자동차가 뭐 먹고 달려요?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네. 기름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 은평 뉴타운이었어요. 이 세 개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어떤 방향을 끌고 왔냐면 기존에 재개발만 하던 곳이 아니라 광역 재개발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싹 밀어서 초고층화시키면 중간에 남는 공간들을 공원으로 그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 강남권 비슷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팍 쏟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2차 유타운도 발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공약이 다 유타운이었어요. 자기를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뽑아주시면 우리 동네 유타운을 뭐 만들겠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공약이 다 유타운이었어요. 그러다 2차 유타운이 나왔는데 여기 왕십리 있죠. 왕십리하고 기름은 재개발, 재건축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은평 있죠. 엄청 크죠 이거. 얘는 도시개발 사업인데 지난주에 했던 우리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얘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 아니라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지고 여기 유타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유타운으로 발표됐던 게 초록 색깔인데 예를 들어 미야, 예를 들어서 저기 가재울, 제가 있었던 곳은 3차 유타운이었는데 부가연이라고 보이세요? 강아지 같이 생긴 거? 부가연의 2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신촌 유타운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랑 4차 유타운까지, 3차 유타운까지 발표가 다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03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쫙 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8년에 뭐 왔죠? 97년도에는 IMF가 먼저 왔고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외국발 금융위기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서브프라임, 서브가 뜻이 뭐지? 서브프라임. 서브가 지하철 할 때 서브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래. 프라임, 아래 계열. 그래서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등급, 2등급 할 때 10등급 이 사람들을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모가지. 모가지가 뭐예요? 모기지가 뭐예요? 대출 엄청 해준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10억짜리 집 사는데 9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럼 1억만 있어도 10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6억으로 떨어졌어요. 6억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9억 대출해준 회사는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외국발 금융이 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그냥 폭삭 죽어버렸어요.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가 훅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2년, 11년, 13년, 14년에서 바닥 쳤다고 그래서 14년부터 14년도, 15, 16, 17까지 오다 보니까 17년도에 그분 하야하시면서 들어가시면서 누구 나왔죠? 문재인 정부였잖아.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너무 올라가니까 죽이겠다고 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10년 주기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인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 오면서 제가 올 스탑 됐어요. 올 스탑이 된 이유가 뭘까?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 책을 보면서 재밌는데 그 개념이 안 잡히면 이 책이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못 해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을 왜 하는 겁니까? 법에는 주거 생활의 안정과 삶의 기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다고 돼 있어요. 결론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걸로 찍고 실무에서는 이걸로 찍어야 돼요. 시험에는 주거의 안정, 주거의 삶의 질의 향상 그걸로 가는데 돈이 안 되면 국가도 사업을 안 하는데 국가가 도로 건설하면서 통행료 받죠. 그 돈이 안 되면 못 해요. 국가도 돈을 돌려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재개발구역 1구역이야. 재개발 1구역인데 여기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대요. 자, 재개발이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아까 했잖아 내가.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00명인데 얘네가 아파트를 지금 현재 지으려고 했더니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아서 300%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1000세대 정도를 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정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도 몇 세대는 팔 수가 있네요. 그럼 300세대는 일반 분양분이 되니까 사업비용 충당으로 채비지로 가는 거예요. 사업비용 충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질 건데 그럼 A라는 애가 기존에 오래된 9억이 있었는데 이 9억의 가격이 3억 정도 했었대요. 3억 정도 했어 권리가액이. 근데 얘가 아파트 30평형대, 뭐 24평형대, 18평형대가 있는데 30평형대를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조합원한테는 4억에, 여기 3억에, 18평은 뭐 2억에. 이건 조합원한테 준다고 그럴게요. 조합원 분양가고 아까 몇 세대 남는다고 그랬죠? 일반 분양할 때는 일반 분양가로 때리겠죠. 그럼 얘는 5억에 분양하고 5억에. 얘는 만약에 4억에 분양, 계산하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3억에 분양한대요. 그럼 이제 얘네가 700세대가 뭐 설립을 할 거고요? 조합 설립해서 얘네가 시공자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래서 현대건설을 했다. 현대건설을 했다. 그럼 여기 나중에 뭐 써 있어요? 이스테이트 써 있겠지.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 이 아파트가 30평형대에 있어요. 30평형대, 뭐 24평형대, 18평형대인데 얘가 이게 뭐예요? 더샵, 반올림 알죠? 더샵, 포스코야. 근데 여기가 1005세대래요. 입주한 지 지금 현재 2달 됐대요. 그럼 얼마 진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얘가 지금 거래되는 게 6억에 거래되고 있고 7억, 5억에 거래되고 있고 이게 4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30평 얼마 주고 사야 돼요? 6억 주고 사야 되는데 일반 분양하게 되면 얼마 주고 살 수 있네? 그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이걸 왜 사? 저걸 사야지. 청약을 넣는데 당첨이 안 되면 다시 이거 사야죠. 맞죠? 근데 그럼 얘는 왜 청약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은 청약을 여기다 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얼마에 팔릴 거니까.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6억이니까 얘가 6억까지 가겠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얘가 6억 5천이 됐다 그러면 프리미엄 안 보이는 게 5천이 또 부를 거 아니야. 그 청약 넣어야죠.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사고 있었죠. 건물 갖고 있는데 얼마짜리 갖고 있었네? 근데 나는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내 집을 내놓고 내가 받는 거라 좀 싸게 받는 거예요. 나는 얼마에 받을 수 있네? 4억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몇 억에 팔 수 있네? 그럼 프리미엄이 2억인 거예요. 프리미엄 2억이야. 그럼 난 이 3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저택이 나왔어. 재개발 구역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을이라면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4억이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5억이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고민 좀 해야 돼, 이때는. 5억 주고 사게 되면 2억을 내버렸잖아. 2억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이 프리미엄 2억인데.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알파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딱 되면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이 동네 재개발 구역의 토지 건물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얘 때문이 아니라 얘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인근 주변에 있는 유사한 시세에 따라 움직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2012년도에 2011년 12년도에 제일 유명했던 단어가 HP예요. HP가 뭐지? 핸드폰 가만 안 놔도 핸드폰 하우스푸어라고 있어요. 하우스푸어가 나온 이유가 여기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안 좋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버블 세븐 지역 다 망했어. 반토막 나버렸어. 용인 같은 경우에 용인은 예전에 얘기하는 거 지금은 괜찮은데 용인시 아파트가 4억 정도 되는데 40평형대가 바로 옆에 좀 올라가면 분당이죠. 분당 거의 40평대가 7억 2천 정도에 거래됐어요. 이거 청약 넣으면 당첨이 됐어. 그럼 나중에 얘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겠죠. 새 아파트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죠. 그래서 넣었어. 어떻게 돈을 넣었냐면 아버지한테 2억을 받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받은 거랑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자기가 모은 돈, 나머지 2억은 뭐 받아야죠? 대출 받아야지. 목이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집을 분양을 딱 받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2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가 흘러? 눈물이 흘러요. 눈물. 뭐 흘러? 2억짜리예요. 지금 현재 2억이 거래되는데 여러분이면 2억 주고 팔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가죠? 이자. 또 고리 대출 넣어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나간대. 월급 300만 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200만 원씩 내면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죠.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 집은 있는데 가난해. 하우스 푸어 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그냥 팔아버리면 아버님이 주신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계속 돈 나가고 그럼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억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3억 정도로 떨어졌다. 3억은 넘었고 예를 들어서 4억으로 떨어졌다. 이거 4억 주고 살려고 온 사람 있고 잘 봐요. 얘 몇 억이죠? 그럼 내가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돼가지고 들어가도 4억이고 옆에서 사도 4억이야. 재개발 왜 내가 합니까 저걸?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7년 동안 조합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4억이래. 근데 만약에 이게 3억 5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3억 5천 주고 사는 게 맞아? 저거 팔고 이거 사는 게 맞지? 예. 맞죠? 그럼 얘는 사업 진행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 스탑! 2008년도부터 스탑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 경기 좋아지니까 다시 진행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진행이 안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반대하는 사람들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어떤 사람은 하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거 해제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든지 재생을 하는지. 그래서 요즘에 재생으로 나온 거예요. 재개발 하지 말고 뭘로 하지? 재생사업 하죠. 그럼 여기서 기존에 있던 가재울 같은 경우에 해제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창신도 해제됐잖아. 그럼 해당 지역 내에서 재개발을 딱 스탑을 하고 있다가 위치가 좋은 데는 해제 안 해요. 위치가 좋은 데는. 부가현 했잖아. 뉴타운 제가 1-3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다 져서 이편한 세상 들어와 있어요. 그 지하철 아현역에서 바로 나오면. 근데 그 지역은 다 했는데 뒤쪽이 안 됐어. 빨리빨리 안 되면 10년 정도 걸리거든 재개발이. 구역 지정돼서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역을 뭐 합시다. 해제. 그리고 뒷받침할 수 없는 게 이거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 서울시장님이 만들었어요. 서울시장님이 만들었으니 법을 만들었겠어요? 조례가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로만 하니까 얘가 뒷받침이 안 돼. 법이 없어서. 그래서 뉴타운이란 말을 그러면 바꾸자. 법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뉴타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란 말 안 쓰고 뭐라고 이제 바꿔서 불러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 보시면 뉴타운이란 말 거의 싹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뉴타운이란 말을 없앴거든요. 이제.
없애고 이제 뭐라고 그래 그냥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요. 그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뀌면서 진행할 때 보니까 여기 이 오른쪽은 별로 없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다 건드려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이것 때문에. 지금 도로하고 도로 두 개 있죠.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기는 재건축 구역입니다. 여긴 재개발 구역이고 여긴 재건축 구역이야. 여기 재개발 구역이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고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에요. 뭐가 제일 많네요? 재개발 많죠. 이거 하나만 딸랑 하는 것보다 여기 전체를 광역적으로 정리하니까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자 하려고 했는데 여기만 재개발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경축 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네? 사업시의 인가. 이제 사업해도 좋다고 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에도 좋다? 이건 또 딴 데서 또 해. 이제 재개발구역에서 재건축구역에서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잘 됐지만 나중에 중간 단계는 막혀 있는 건 그대로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싹 밀어버리자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래요. 묶어가지고 이거를 뉴타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이라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서울시 조례로만 진행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비 촉진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또 생겼던 게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해제를 하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했던 게 이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뭉쳐 있는 걸 하나로 묶었던 게 뉴타운이었던 거고 그 안에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걸 좀 없애보자 해서 우리 단어만 딱 들어도 무슨 사업인지 맞춰야 돼요. 자, 잠실 강남이란 말 나오면 이거 무슨 사업? 재건축이죠. 그럼 미아리 기름 나오면 이거 봤지? 재개발. 종로 나오면 뭐죠? 재개발. 옛날에는 상가 재개발이었겠죠. 근데 얘도 뭐예요? 재개발. 여기 구로공단도 뭐겠네? 재개발.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재개발이야 다. 그리고 달동네 여기 봉팔동 보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여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요 기반시설 보시라는 거,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딱 봤을 때 극희열악, 양호, 뭐예요 이거? 열악. 그럼 여기는 재개발,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는 재건축 사업.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사는 동네죠? 그러면 돈 되는 곳은 어디겠네?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가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게 투기 원상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재건축하면 20억이 된답니다. 그럼 그 10억 주고 사야 돼, 안 사야 돼? 12억 주고, 13억 주고. 음아파트 이렇게 19억까지 간 거예요. 음아파트 19억이잖아, 지금. 음아파트 10년 전만 해도 9억, 7억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10억을 벌어요?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됐냐? 얘네들은 이미 기반시설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여기 건물만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거든. 제가 분명히 이 옆에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옆에 있는 아파트 도곡 레스 이런 데는 2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싸야 10억이야. 그럼 같은 돈을 넣더라도 얘는 10억짜리 되는데 20억 대요. 그럼 나는 여기 하는 게 맞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세입자들이 대부분 다 그 전세가 10억이잖아요. 전세 10억이면 시 외곽에서는 집 몇 채를 사는데. 근데 거기서 교육한다고 대치동에서 애들 키운다고 다 전세 들어가 있고 주인들은 다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게 달동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집들이 막 판자촌 같이 막 돼 있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잘 돼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얼마 전까지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높은 아파트.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물은 제2롯데월드인데 제일 높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원래는 타워팰리스였거든요. 타워팰리스가 부산의 그 위브더 제니스에 밀렸어요. 그래서 1위가 원래 타워팰리스가 제일 높았던 건물인데 63빌딩이라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둬요. 63빌딩 진짜 낮아. 걔네들보다 훨 높아 얘가. 근데 걔네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근데 걔네들 딱 위에서 딱 보면 판자촌이 보여요. 구룡마을이라고. 그 바로 앞에. 여기 다 동네예요. 야 이거랑 경관이 안 이루어지니 이들한테 재개발해라 했더니 재개발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달동네 개선 사업하겠다. 주거환경 뭐예요? 개선 사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데 왜 열악하냐? 한번 올라가려면 계단 타고 올라가야 돼요. 불나면 여기는 진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이니까 뭐가 과도하게 밀집이냐면 집 바로 옆에 집이 붙어 있어요.
창문을 열면 누구세요 그래요. 붙어 있어가지고 남의 쪽 창문을 같이 열린 거야. 그 정도를 과도 밀집으로 보면 돼. 밀집이 아니라 무슨 밀집이야? 과도 밀집, 과도 밀집.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 지역을 싹 다시 한번 밀어서 정비하겠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달동네는 거의 다 아파트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봉팔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진 도시가 돼버렸잖아. 이미 뭐 20층, 30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판자촌 보이세요? 여기 싹 밀어서 이 아파트 진 거예요. 여기 같은 자리에서 제가 그 석사 논문 쓸 때 뭐 이제 사진이 필요해가지고 그 빌라 올라가서 4층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싹 밀어버리고 뭐 들어갔네 지금? 아파트.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돈 많이 썼겠네요.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2종 일반주거로 가요. 근데 수용 방식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몇 종으로 가요? 3종. 그래서 수용 방식은 3종 일반주거로 용적률 상향이 더 돼요. 그리고 관리처분도 아파트 짓는 거라 3종으로 가는 거고 스스로기랑 환지는 그냥 2종 일반주거라서 가로 안에 알맞은 거 고르시오도 시험 문제. 그래서 일단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용 방식하고 뭐야? 관리처분 방식이라 몇 종 일반주거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3종. 근데 임대주택 많이 짓겠다 그러면은 준주거로도 바꿔줍니다. 그럼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기 보세요. 재개발은 여기 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약간 열악한 편이. 잘 들어봐요. 이거 이 정도야. 재건축 보여줄게요. 재건축은 느낌이 다르죠. 아까 그랑 다른 것만 느끼면 돼요. 그럼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열악한 걸 다시 밀어야 되니까 구획을 다시 또 짜는 거야. 이렇게 다시 짜면서 공원 배치하고 여기 학교 배치하고 상가단지, 뭐 주택단지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이라는 게 아까 뭐가 들어왔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이란 말 뺐죠?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재개발 사업. 이렇게. 얘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었고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었는데 단독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가면서 현재는 그냥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에서 재건축에서 주택이란 말을 뺐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번 들어 종로 느낌 어때요? 상업지역이죠. 강남, 뭐 홍제, 합정 다 상업지역들이죠. 용산, 청량 이게 다 옛날 상업지역이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공업지역의 구로공단 뭐 이런데 얘네들을 합쳐서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했던 게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잖아요. 어느 사업으로 넣었어요? 재개발. 이게 재개발이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도시환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토지 등 소유자에서 꼭 기억할 거는 재건축 조심하라고 그랬죠? 재건축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라서 재건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절대 지상권자가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자꾸 지상권자 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지상권자 어디서 보긴 봤는데 그건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에서만 나오고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 재건축의 핵심은 무슨 주택 대상이죠? 공동주택 대상이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 중에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였죠? 재건축이야. 멀쩡한데 재건축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재건축한다 그러면 하게 하면 안 되죠. 얘를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안전진단입니다. 무슨 진단 나왔어요? 그럼 안전진단이란 말은 어느 사업만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가가지고 안전진단 얘기하고 있으면 약간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안전진단이란 말은 어디서만 나와요? 그럼 안전진단이 했더니 통과된 게 좋은 거예요? 통과 안 된 게 좋은 거예요? 응? 이게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되게 웃긴다는 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해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우려가 있대요. 이걸 우리는 통과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경축이라고 붙여놔요. 무너질 거야.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다가 경축인 거야.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너질 우려가 있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경축이라는 얘기는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축합시다라는 거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5개 등급이 있는데 A등급 맞으면 안전진단 통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전진단 통과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 청소하라는 뜻이에요. 물 청소. 뭘 안전진단 하지 마. 물 청소나 해. 이거. B등급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세요. 페인트 가라앉게 하래. C는 2개 하라는 거예요. 물하고 페인트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D부터는 조건부 통과라고 그래요. 통과는 됐는데 당장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근데 2등급 나왔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빨리 신속히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 근데 신속히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여기까지 오는 거 기다릴까요? 어? 여기서 오늘 바로 가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2등급 맞은 게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D등급에서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됐으니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무슨 구역으로 묶여야겠네? 정비할 구역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안전진단이 먼저입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일단 뭐가 통과돼야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면 구역 지정이 안 돼요. 구역이 지정돼야 뭐가 구성이 되는 거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뭐 설립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얘가 인간하면 아까 경축 붙는다고. 조합부터도 경축 조합 설립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럼 여기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짜는 계획을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냐면 정비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비계획을 짜기 전에 나오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계획이 뭐네요? 정비기본계획을 짜서 정비계획을 짜려면 무슨 진단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누가 하냐면 정비계획의 이방권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비계획 짜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 해보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정비계획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을 때 해보고 통과되면 오케이.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 지정 해주겠다. 그럼 니네 뭐 구성하세요? 라고 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이제 뭐 설립하러 가야 돼? 조합.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이 되면 얘네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이제 몇 평 받을 건지 분양 신청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들어가는 건데 철거는 아직도 한참 먼 거예요. 여기선. 조합 설립이 됐다고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시 인가도 나야 되고 관리처 인가가 나야 철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할 건데 제일 먼저 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216페이지 맨 위에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없는데? 군은 왜 없습니까? 군은 정비할 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정비할 게 많지 않아서 특광, 특특, 시장이 계획을 짜는데 그 중에서 보세요. 몇 년 단위로 짠다고 돼 있어요? 10년 단위로. 그래도 매년 짜는 건 아니고 10년을 주기로 해서 짜는데 중간에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대통령 바뀌는 거랬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중에 급수가 가장 낮은 일반 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 얻고 그 다음에 다 짜고 나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드리면 이제 기본계획에 나올 때 예정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7번에 가면 예정구역이라고 보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 짜면서 예정구역을 이렇게 해놔요. 자, 지금 빨간 색깔로 딱 되어 있던 게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 지금 현재 300개 정도 있다. 그럼 예정을 했는데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좀 신속히 해야 되겠다. 1년 뒤에 짜자. 얘는 2년 뒤에 짜자. 정비계획 3년 뒤에 짜자. 4년 뒤에 짜자. 이게 예정구역별로 추진할 그 시간도 다 짜야 돼요. 그래서 가로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시기가 이제 도래했어요. 여기 1년 뒤에 돼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짜는 사람을 네 글자로 이반권자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반권자가 일단 뭐부터 해봐야겠네? 안전진단.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 보시면 이반권자라고 써 있죠. 이반권자가 여기서 권한자는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권한자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시험 전에 권한자 암기할 때 그때 암기하면 돼요. 이거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려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반권자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세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라는 사람이 계획을 짜서 지정을 하거나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구청장이라든지 군수는 직접 지정을 못해서 특별광역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해당지 확대하면 기존에 4층짜리 건물 철거하고 4층 지면 이게 돈이 안 들죠. 더 줘야 되죠. 무슨 시설도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하고 건축계획 같이 나와야 되죠. 기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건. 난개발 막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 기건. 지구단위 계획 들어봤잖아. 내가 이만큼 행위자를 완화해 줄 테니 너 내 말 들어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인센티브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했던 거.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했나 내가? 지난주 안 했나? 지난주에 했는데? 그 전주에나 지난주나 같은 말이지 뭐. 그 전주나 지난주나. 왼쪽 방댕이나 왼쪽 궁댕이나 뭐 같은 거예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넣은 이유가 무슨 계획이 들어있냐? 건축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 정비 계획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정비 계획에 지구 단위 들어있어요. 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 포함 가능이라고 써 있죠. 정비 계획 위에. 그게 지구 단위 왜 들어갔냐? 난개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을 다 정해놓고 기반에서 확보를 다 잘 한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인 거라 공람기간이 공법에서는 전부 다 공람기간 나오면 며칠 이상으로 돼 있어요? 14일 이상으로 돼 있어요. 34가지인가가. 근데 두 개가 30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비계획. 구체적인 계획이라서 얘만 30일 이상 공람 줍니다. 그래서 밑에 공람이 30일 이상 써 있죠. 주민 설명회 하면서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 주고 지방의 의견까지 다 들은 다음에 야 이거 다 짰으니까 내가 지정할게 또는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나올 겁니다.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딱 하면 지정되는 순간 여기 무슨 계획 넣었었죠? 여기다가? 지금 넣었으니까 지구 단위 구역도 결정이 된 거고요. 게다가 계획까지 확정이 다 된 거로 보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까지 결정 오시는 거로 보겠다. 이거는 지구 단위 포함했을 때. 반대로도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도 정비 구역이 되고요. 정비 구역 지정돼도 지구 단위 되는 건 양쪽 다 된다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말로 써놓은 건데 그 그림에서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도시에서 정비 사업 하려면 뭐부터 작성을 해놔야 된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작성이 돼 있어야 여기 예정구역이 나온댔죠. 그럼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식이 짜놨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도래하면 무슨 계획을 짜야 되고? 정비계획.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 건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당해 지역은 무슨 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계획까지 결정된 거로 본다. 그럼 이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얘네가 조합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거예요. 동의 얻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조합 설립이 딱 됐다. 그럼 조합이 이제 사업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4가 나올 거예요. 사업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계획. 그게 인가가 나야 사업해도 좋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잡으세요. 아까 환지라는 거는 여기 있던 땅을 이 땅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라 제자리 환지였잖아. 그럼 얘는 제자리 환지가 하면 안 돼요. 101호 살았으니까 101호 들어가? 이건 아니죠. 너 몇 평 받을래? 이러고 물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있었으니까 너 4억짜리 가져가. 이게 아니라 가족이 구성원이 많으시면 큰 평형대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돈은 되게 많은데 혼자 살아요. 굳이 그럼 50평짜리 신청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들한테 분양 신청할 기간을 줄 테니 몇 평형을 갖고 싶은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가로에 그 인가고시 나면 분양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그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아서 난 몇 평형을 갈 겁니다. 라는 걸 제출해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끝나는 날 분양 설계를 하는 계획을 옛날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안 하고 분양처분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분양처분계획이라고 했더니 뭐 아파트 분양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바꿨어요.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이제 인가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그거 이제 인가고시 나면 사용식 정지됩니다. 사용식 정지되면서 이때부터 이주비 주면서 이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착수, 이때부터 아파트 짓는 데까지가 30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수하고 완료되면 마지막에 아파트 들어가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날에 다음날에 소유권 확정시키면서 입주하시면 돼요. 청소하시고. 이 순서로 가는 건데 잠깐 보실까요?
아까 전에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분양시장 빨리 받아야죠. 이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으면 아까 그 300세대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오고 나서부터 분양을 못했던 거예요. 진행하면 분양시장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바닥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경기가 좀 흐름을 탔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아까 부가 뉴타운이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 5년 동안 쉬었다가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분양 다 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올라갔다 그럼 계속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분양 청약자가 많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약 경쟁이 너무 높아지니까 안 되겠다. 분양권 사지 말게 하려면 투기과열주기 묶어라.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투기과열주기 정한 거예요. 이제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얘기하는 거 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17년도부터 규제를 막 시작하니까 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진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또 죽으니까 또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때 사야 돼요? 요때 사야 돼? 요때 사야지. 근데 요때 이때 사야겠다. 사. 예. 그러다 떨어지네?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돼. 요때 팔아. 그래서 모가지에 사서 발목에 파는 거지. 예, 발목. 예. 발가락까지 가기 전엔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10년 주기 설이잖아요. 2000 몇 년이에요 지금? 8년. 그럼 2018년이겠네. 2018년. 그럼 2000 몇 년에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했네. 28년. 그럼 이제 나는 부동산을 앞으로 2015년에서 16년도에 가만히 현금 갖고 있다가 나오면 그때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중개사가 돼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중개업 하면서 이제 약간의 비자금도 좀 조성했다가 나중에 내 재테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게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 나오면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했습니다. 그럼 그때 짜는 게 무슨 계획이고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에 무슨 계획이 들어있어요? 구체적 사업계획인 지구단위계획. 그럼 지구단위 구역도 지정된 거고 계획까지 결정되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구역 지정됐으니까 뭐가 구성돼야 되겠네? 추를 시작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조합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한 단계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뭐 하나 있어요. 뭐 통과돼야 돼? 그래서 정비계획 짜기 전에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안전진단 통과됐다고 축하하고 있어요. 1차 안전진단 통과 경축이라고 됐죠. 우리 집은 곧 무너집니다 라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을 하거나 수립시기 도래하면 이분이 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일단 하기 전에 이거 현지 조사 한번 해보고 이거 좀 약간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하는 게 맞잖아. 돈만 쓰지 말고. 그래서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더니 해봐야지 알겠대요. 해봐야지 알겠다고 그래서 이방권자가 여기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해야 돼요. 그럼 기관을 지정해놓고 이 기관이 여기 단지 안에 있는 건물들을 뭐 해봐야 돼? 안전진단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전진단 대상이 옛날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라고 하다가 지금 뭐로 바뀌었네? 건축물 대상이기 때문에 상가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요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뭐도 상가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아까 A, B, C, D 이 중에 D등급 있죠? D등급이 무슨 통과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조건부 통과예요. 그럼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결과를 통보를 이방권자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D등급 나왔네요 라고 알려주면 결정은 이분이 해야 됩니다. 이방권자가 통과는 됐는데 이거 분명히 통과시키면 다음날 아파트 단합해 가격이. 통과된 다음날 일단 3억짜리 3억 5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너무 또 투기가 일어날까봐 잠깐만 이거 결정한 거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통과된 거지만 결정하고 미룰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방권자가 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가 바뀌시고 막 그랬어. 아들내미가 유학 가고 막 그래요. 군대도 안 가고 유학 가고 막 이래.
안 되겠다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야, 관련서를 줘봐. 그래서 특강 노지사한테 결정한 내용하고 결과 보고서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야,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너무 투기가 극성화될 것 같으니 너가 결정한 거 좀 취소 좀 해주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반 결정 취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요청에 따라 응해야 돼요. 하극상으로 그냥 안 해 이래야 돼. 응해야 돼서 응해야 반드시 해야 돼요. 따라봐 응해야. 이게 내가 결정 권한이 있어도 이분이 하지 말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 통과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강 노사도 차가 같이 바뀌었네. 유학을 같이 갔네.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갖고 오시라고. 시도지사님 그 결과 보고서랑 제출한 거 다시 내가 보고 검토할 테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진단 기관 지정해서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재검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이 빨간 색깔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 이반권자가 안전진단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건데 윗사람이 태클을 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개념만 일단 파악하고 읽으시면 돼. 하나 더. 안전진단을 하라고 할 때 아까 뭐를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안에 단지의 건축물 중에 얘가 한 동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야. 안전진단 해. 이렇게 해서 야 일어나. 안전진단 하게 일어나? 무너진 경우에 안전진단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안전진단 제외 대상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천재지변 주택이 붕괴되어 가지고 여기 먼괴라고 나오네.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 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 떨어졌대요. 이거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해서 금지해놨는데 안전진단하다 죽겠네. 그럼 안전진단 한다예요? 제외한다? 제외한다. 사용금지.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그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잔여 건축물 써 있죠? 잔여 건축물이 뭐냐면 100개 동이 있는데 100개 동을 다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 같이 줬는데. 그럼 3분의 1을 할 필요가 안전진단 제외해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은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건축물이에요? 잔여 건축물. 그리고 진입도로 기반시설 이게 단지 안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얘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진입도로를 여기로 빼기로 했대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나 봐. 이렇게. 그럼 얘 안전진단 하고 해야 돼? 그냥 철거해야 돼? 그냥 철거해야지. 도로로 들어왔는데. 기반시설 위에 있는 건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 이게 안전진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이 된 것으로 이반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5번이 새로 신설됐는데 시특법상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뭐 등급 받았네? 제가 아까 A, B, C, D, E였죠. D가 무슨 등급이야? 조건부. 2등급 완전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받았대요. 여기서 또 안전진단 해야 돼요. 그냥 통과시켜야지. 그러니까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등급하고 2등급이에요. 2등급하고 F등급이야. 그러니까 D하고 E만 외우면 돼. D하고 뭐? D 등급하고 뭐? 못 알아듣네 또. 영어 못 읽어요? D 등급하고 무슨 급? 2등급. 이거 C하고 D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럼 요 5가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됐어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뭐예요? 요 놈. 그다음에 결정권자 이분.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대상은 건물로 대상으로 해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이거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어볼까? 고개 들어보세요. 안전진단하면 무슨 사업에만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을 할 때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이반권자가 안전진단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안 하고 있으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안전진단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반권자. 정비계획 짜기 전에. 그런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해봤죠. 조사해보고 이거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안전진단 기간을 뭐 했어요? 지정. 그럼 얘가 A, B, C, D 2등급 중에서 D등급이 나와서 통과됐네요 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이반권자가. 결정했더니 시도지사한테 서류 제출해야 되거든요. 시장군수가. 제출했더니 이거 취소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요청하면 응해야 된다. 응할 수 있다. 응해야 되고 만약에 국장이 다시 갖고 와봐. 그러면 국장이 절차에 또 따라야 돼요.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는 아까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5개. 무너진 거. 붕괴. 쓰지 마세요. 사용금지. 남은 거. 잔여건축물.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위에 있는 거. 무슨 등급 맞으면? D하고 2등급 맞으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한다?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럼 여기서 안전진단 관련된 거는 어느 사업만 나와요, 이거?
근데 저기 재개발구역 가가지고 야 건물 오래된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친구가 야 이거 안전진단 통과된 거야? 그러면 돼!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전진단 온 사람만 재건축. 그래서 거기 217페이지 가시면 그 그림 밑에 1번에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무슨 진단 써있네? 거기 1번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구역별로 뭐가 짤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할 때 안전진단 해야 된다. 2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려면 10분의 1 정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 기형, 니은, 디귿 다 몇 분의 몇 동의 얻으라고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 그럼 뭐 5분의 1로 2분의 1로 뭐 이렇게 냈는데 일단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했어요. 그럼 이제 3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아까 단지 안에 뭐를 대상으로 동그라미? 건축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안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전 5개 있었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제외. 거기 들어보세요. 무너진 거. 붕괴 쓰지 마세요. 사용문제 어디 위에 있는 거? 기반시설 남는 거. 자연건축물 대 D등급하고 2등급 받은 거 제외한다. 그게 제일 잘 나왔다고. 그 다음에 4번에 정비계획 위반한 권한자가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 있는지 마감이나 설비 노후가 어떻게 됐는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영의정 세 군데 있어요.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안전진단 의뢰하면 됩니다. 의뢰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안전진단 하겠죠. 5번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위반권자 및 안전진단 요청한 자에게 아까 서류 갖다 제출한 거 봤죠? 네. 결과를 안전진단 위반권자랑 누구한테? 요청한 자한테 통보해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글자로? 위반권자. 6번에 있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나온 결과와 주변의 도시계획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특광도지사한테 서류 제출했는데 취소해달라고 요청받으면 응해야 돼요?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응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안전진단 관련된 법률 조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매도 청구의 뜻이 뭐냐면, 자, A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얘가 팔아라 했더니 죽어도 안 파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파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게 공익사업이면은 얘 이 땅 뭐 하면 되죠? 수용하면 돼요. 수용하면 돼. 안 팔겠다 그러면. 그럼 정당한 보상을 주고 얘 내보내고 소유권을 뺏어오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뺏어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상금을 줬는데 얘가 세 가지 사업 중에 아까 제일 투기가 많은 게 뭐라고 그랬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는 수용 권한이 없어요. 수용이 안 돼. 얘는 수용이 되는데. 그럼 얘는 수용 방식이 못해, 재건축은. 그럼 얘가 안 파겠다 그러면 사업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 설립 동의를 하는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각 동별 과반수를 다 얻어야 돼요. 각 동의 과반수 얻고 전체 동의 4분의 3이 동의를 하는 거에 4분의 3 면적이 면적도 4분의 3 이상 동의 얻어야 돼요. 각 동별 구분 소유자는 얼마고? 과반수. 이게 100세대다 그러면 51명 동의가 각각 이상은 돼야 돼, 최소. 그 다음에 전체 세대 수의 4분의 3. 그들이 가진 면적도 4분의 3이 동의하면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A라는 애가 지금 현재 동의를 안 했어요. 얘 혼자. 전체 300세대 중에 얘 혼자 안 한 거예요. 뭘 못하는데? 수용 못해요. 그럼 수용 못하니까 얘 집만 이렇게 공중부양 해놓고 재건축하면 되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강제로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매도 청구예요.
법원에서 소송으로 판결을 뺏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 청구를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췄으니 판사님 이거 소유권 좀 뺏어주세요 라고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면 판결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고 정당한 보상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무슨 청구라고 그래? 매도 청구라고 그래. 그럼 여기 동의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하는 거 무슨 청구라고 그래? 매도 청구라고 나와요. 하나 더 있어요. 재건축에 여기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토지만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죠. 건물만 가진 사람도 조합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도 무슨 청구해야겠네? 매도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을 하는 게 조합이 아니라 시장 군수 등이 하기로 했대요. 시장 군수 등이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얘가 동의를 또 안 했대. 그럼 얘가 동의 안 한 것도 이것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1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 호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다음의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 좀 해달라고 서면으로 이제 촉구를 하면 얘네들이 진짜 동의 안 할 거냐라고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했냐? 기억. 조합 설립에 뭐 안 하는 자? 그리고 니은의 시장 운수 주공 등이 시행자로 지정할 때 동의하지 않은 자. 계속 반대하니까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30일 안에 보내버려 서면으로. 그럼 2번에 1회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나중에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줘야 되는데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묵시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나 안 하겠다고 동의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제 뭐예요? 매도청 들어가요. 3번에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회답한 거로 본다. 그래서 4번에 기간 지났으니 이 만료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했던 토지 등 소유자와 아까 뭐만 가진 사람 있었죠? 건물만. 또 뭐만 가진 사람? 토지만. 그 사람들에게 건물, 토지, 소유권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라고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매도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로 소유권 뺏어 주는 거니까 수용 권한이 없을 때 나온 제도가 뭐예요? 그러면 매도 청구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거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재건축만 나오는 거예요. 또 재개발구역 가서 매도 청구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수준 훅 떨어지는 것도. 안전진단도 어디서만 나오고요? 그렇죠. 매도 청구도 어디서? 재건축에서 나와요. 그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고 4번부터가 시행자 시행 방식이니까 요거 잠깐만 보고 끝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